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을 때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한다면 보통 이제 길게 절개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말고 아주 조금 절개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원래 방식대로 길게 절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치료가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러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치료가 이것이 정답, 이것은 아주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히 정해졌다 그러면 사실은 논문도 나올 필요가 없고 책도 새로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겠지만 약간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에 있고 대개 뒤꿈치뼈에 붙어 있습니다. 대개가 아니라 그건 뭐 뒤꿈치뼈에 붙어 있는데, 뒤꿈치뼈에 붙어 있는 부위보다도 약간 위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파열된 힘줄에는 그걸 현미경으로 봤더니 파열되기 전에 그 힘줄을 구성하는 섬유가, 콜라겐이 약간 정상과는 다르게 변성되어 있다, 이런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그러면 파열되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이 파열되느냐, 이제 어떤 경우에 아킬레스 힘줄이 잘 파열되는가, 아킬레스 힘줄의 파열과 연관이 있는 것에는 어떤 병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먹는다든지, 또는 하여튼 전신에 스테로이드를 들어가게 하고 있다든지, 아킬레스 힘줄 자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 사실은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킬레스 힘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병들,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통풍이 있다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는 뭐 항생제 중에서도 특별한 우리 많이 쓰는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건 파열과 상관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겁니다. 수술 치료하고, 원래는 쭉 이제 아주 옛날에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를 하다가 이게 나아가다가 탁 터지는 거죠. 또 힘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 치료를 하게 됐는데, 수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 살을 째니까 그 짠 자리를 통해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또 전에 하던 수술하지 않는 치료보다 좀 더 환자를 잘 컨트롤해 가면서 발의 위치라든지 각도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했더니 결과가 아주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꾸 이제 수술 치료가 좋으냐, 수술하지 않아도 똑같이 괜찮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은, 그런데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의 얘기는 수술하면은 실로 딱 묶어 놓으니까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힘줄이 수술한 부위가 훨씬 탄탄하게 돼서 좋다. 수술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힘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고에 보면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늘어나서 힘이 좀 약하다,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수술을 한 것은 팽팽하게 매고, 수술하지 않는 것은 조금 늘어진 채로 나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힘이 더 약할 것이다, 요 말 자체로 보면 맞는데, 사실은 요게 틀리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수술을 해도 늘어난다는 거죠. 수술해도 실로 딱 단단하게 묶어놨는데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다 보면 늘어나더라.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술하지 않아도 좀 늘어나서 힘이 좀 약해지고, 수술해도 힘이 좀 약해질 것 같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래도 역시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수술하는 게 낫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아킬레스 힘줄 파열, 아킬레스 힘줄 파열은 사실은 상당히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감염입니다. 염증, 곱는 거죠. 그 다음에 쬐기 때문에 흉터가 문제가 되겠죠. 특히 뭐 켈로이드 체질이 있든지 이런 분들은 상처가 상당히 흉터가 두껍게 나면서 이게 바로 종아리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해도 늘어나서 약해지고 수술을 안 해도 약간은 약해진다. 그럼 당연히 수술하지 않고 낫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서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정상적인 힘을 받을 만큼만 탄탄하게 꼬맸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수술할 때 정상보다 조금 더 짧게 해서 봉합을 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쭉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들을 해오면서 빨리 운동을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한 2주, 3주 되면서 빨리 움직이니까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잘 되더라. 그래서 빨리 운동을 시켰는데 최근에 좀 수술하는 쪽에서 바뀌는 것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짧게 봉합하고 좀 더 오래까지 8주가 될 때까지 약 2달이 될 때까지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살살 운동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추세가 약간 수술하는 경우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 2개의 참고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수술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요 얘기는 미국의 그 Hospital for Special Surgery라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에 있는 이런 스포츠 전문하는 의사분이 미국 학회에서 강의한 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은 수술하는 게 좋다. 당연히 수술하는 게 좋다. 그러면 주말 운동하는 일반인, 이 사람은 뭐 아주 전문적인 선수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할까 말까? 글쎄 할까 말까? 이럴 때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위험을 첫째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약간의 기능 손상은 감수를 해야 된다. 수술 안 할 때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재활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수술 안 한 것보단 힘이 더 세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아주 조금 짜고 절개하는 게 수술하는 게 좋으냐? 전통적으로 보통 한 이 정도 째고서 절개를 하는 게 좋으냐? 더 크게 째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최소 절개라는 건 그저 이 정도. 그리고 보통 전통적인 절개라 그러면 그거보다 한 배 정도?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절개하는 이유는 크게 짤수록 감염 등의 위험이 크고 흉터가 생기기 쉽다는 거. 흉터가 더 보기 싫죠.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째고는 실을 강하게 꼬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왕 수술을 한다면 조금 째는 걸 당연히 좋아한다. 그건 맞겠지만은 힘줄을 잡고 있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수술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서로 간에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째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조기에 늘어나기 쉽다. 즉, 좀 더 천천히 재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목이 이게 다리고 이게 발이라 그러면 이 각도를 밑에 쪽으로 아킬레스 힘줄은 뒤에 있으니까 이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발바닥 쪽으로 내려서 고정을 하고 운동은 가능한 대로 처음에는 잘 안 시킨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내지 4주, 2주가 경과한 다음부터는 살살 체중 부하도 아주 약간 뒤꿈치만 일단은 이렇게 발바닥이 판판하게 디디는 거지. 아직 발이 이렇게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디디기가 어렵고 운동 범위도 전에는 이 정도 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그냥 BFR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이 수술 안 했을 때도 역시 해당이 되겠죠. 이거를 몸에 이렇게 다리에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아서 피가 좀 덜 통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좀 적게 하면은
힘줄이나 근력 회복에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최근에 도입해서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저도 그렇고 아직 이런 거를 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상당히 이미 축적된 연구가 되어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주, 6주가 되면은 뭐 이렇게 체중 부하를 한 체중의 50% 정도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90도 되게는 굽히면 안 된다. 이게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늦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 재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주가 되면은 아킬레스 힘줄을 꼬매고 나서 8주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약간씩 밑으로 힘주는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좀 뒤지는 것도 더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훨씬 이제 8주부터는 좀 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역시 8주 전까지 굉장히 전에보다 수술을 했더라도 조심스럽게 운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늘려간다. 이게 최근의 수술 방법의 재활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터졌을 때 프로 운동선수가 가령 아킬레스 힘줄이 터졌을 때 30% 정도는 정상적인 게임에 복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만큼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10명 중에 7명은 게임에 복귀할 수는 있는데 다치고 나서 프로 선수는 수술한다 그랬으니까 1년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뛰던 것만큼 오랜 시간 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출장 횟수가 줄어들고 한 번에 뛸 수 있는 시간이 줄고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3명은 아예 복귀하기 어렵다. 7명 정도도 2년이 지나야지 거의 정상적으로 뛰더라. 즉 아킬레스 힘줄의 회복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한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아킬레스 힘줄에는 하고 나서 심부 정맥 혈전증이 다른 것보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발목 쪽의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건 수술 안 해도 안 해도 생기는 겁니다.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그 심부 정맥 혈전증, 정맥에 피떡이 생겨서 그것이 떨어져서 다른 데 폐든지 뇌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수술 안 되면 하고 나서라도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었을 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수술한다 그러면 상당히 전에보다는 재활을 조금 더 늦게 가져가고 있다. 그런 것이 최신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